반발이 아닌 경찰의 기밀을 누설했기 때문이다라고 경호처가 실제 밝혔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해당 간부에 대해서 고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실제 경호처가 어떤 경찰한테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지 다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호텔에서 만난 경찰은 수사 심의관이라는 겁니다. 자, 자세하게 전해드리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호처 간부회의가 열렸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훈 경호처장이 이미 많은 정보가 확보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당사자인 경호 3부장이 풀었어요. 국수본 경찰과 호텔에서 만났다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다른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경호처 3부장이 만난 경찰 간부도 파악을 했으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국가수사본부, 지금의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그 집단의 안보수사심의관이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경찰과 내통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비단 경찰에만 내통했겠습니까? 아니죠. 민주당 인사랑도 100% 저는요 내통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 지금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지금 경호처 내부를 흔들려고 했는지, 더 나아가서 그 경호처 내부 풀악치를 잡기 위해서 실제 경호차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이들은 경호처를 흔들려는 여론전을 계속해서 벌일 거라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지금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단독 강경파 수뇌부 체포부터 경호처 내부에선 막지 말자. 자, MBC 단독 경호관 30일씩 휴가 내게 하겠다. 지휘부 활동 현실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호처 내부의 균열음이 나고 경호처 내부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론전을 계속해서 펼치는 겁니다. 사실관계 따져보지 않고 민주당이 흘려준 거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 MBN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단독이죠. 김성훈 차장 지시 안 따를 것. 내부 분발 커지는 경호처. 또 단독이죠. 경호처 중간 간부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입장 밝혀라. 첫 집단 행동. 이런 식으로 단독 보도도 나온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도 어제 경호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간 간부 집단 행동 보도 사실 무근이며 더 나아가서 중간 간부들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입장 요구한 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뭘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언론사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든 서로 단독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래야지 그들이 돈을 버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민주당과 붙어먹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실어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민주당의 말을 그대로 실어주고 있는 이런 언론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언론사들이 얼마나 팩트체크 없이 필터링 없이 보도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경호처 흔들기를 하는 공처와 경찰 민주당의 부안해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문제 삼고 싶은 언론사는요. JTBC도 아닙니다. MBC도 아닙니다. MBN도 아니에요. 어디냐?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요. 확실하게 스탠스를 정했어요. 어떤 스탠스? 대통령에게 척지는 스탠스를 확실히 정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큰 따옴표. 윤 대통령 칼 써라 지시 제보. 또 큰 따옴표. 관저기밀 전달. 경호처 내부 균열 확산.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지금 경호처가 내부 균열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동아일보가 지금 타이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환심사려 경호관에 반려견 옷 사오라 지시했다라는 민주당의 말을 그대로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아일보가 지금 큰 따옴표 친 이 내용들, 동아일보가 지금 큰 따옴표 친 이 내용들, 이거 다 누가 말한 걸까요? 다 윤건영이 말한 겁니다. 윤건영 제보 받았다. 경호처 회의에서 강경파 퇴진 요구 나와. 윤건영, 윤 대통령 카이레라도 휴대에 경찰 막으라 지시 제보. 윤건영, 김성훈 차장 제보 쏟아져. 윤 대통령 부부 생일 장기자랑 반려견 옷까지. 다 윤건영이가 그대로 말하는 걸 이렇게 동아일보가 타이틀로서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같이 다 제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여기도 제보. 여기도 제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제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보의 출처를 못 밝혀요. 제보의 출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았는지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제보 받았다는 식으로 카더라 식으로 또 마구잡이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두 번 봤냐고요. 우리가 이런 걸. 민주당 좌파들이 가짜 뉴스를 뿌림이 있어서 제보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게 한두 번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윤건영의 카더라 제보를 언론사들이 그대로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지금 그대로 실어주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동아일보라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아무런 필터링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을 실어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동아일보를 찝는 이유 중에 하나 더 큰 게 뭐냐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좌파들이 경호처를 뭐 하고 있다고요? 악마화시키고 있다고요. 어떤 식으로? 실제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 속에서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에 있어서 누구 책임? 경호처 책임인 것처럼 돌리기 위해 좌파들이 지금 경호처를 향해 뭐 하고 있습니까? 무기 들고 있다. 대통령이 칼 들라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좀 악마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동아일보가 이런 식으로 단독 보도 썼다고요. 소총 가방맨 대통령 경호처 공격 대응팀 요원들 포착. 신규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당연히 공격 대응팀이 있어야죠. 더 나아가 경호처 공격 대응팀이 당연히 소총 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경호처 직원들은요 경찰을 막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걸 단독이라면서 또다시 자극적이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들이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경호처 권총 소총 보유 007 가방에 기관총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왜 당연하지 않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악질적인 거죠, 신규 여러분들. 자, 심지어 어제는 동아일보가 어떻게 보도하느냐 단독을 달았어요. 관저 산책하는 윤 대통령 본보 카메라에 포착. 자, 신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뭐 한 겁니까? 관저에다가 또 망원렌즈 갖다 댄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랑 오마이뉴스랑 뭐가 다릅니까? 동아일보랑 오마이뉴스랑 고양이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건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좌파의 말을 그대로 실어줘. 심지어 좌파들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줘. 심지어 좌파들이 벌였던 불법 촬영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아일보는 스탠스를 확실히 정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래도 동아일보 보실 겁니까? 이래도 동아일보 구독 신청하실 거예요? 아직도 동아일보 신문 주문하신 분 계십니까? 절독하세요. 절독하십시오. 네? 동아일보가 어떤 스탠스인 줄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동아일보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사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필터링이 필요하고요. 팩트체크가 필요해요. 그런데 윤건영이가 말하는 카더라식 제보를 타이틀에 그대로 실어주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이 지금 경호처 악마화시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실어주고 있고 오마이뉴스가 했던 그 불법 촬영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건요. 이건 언론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동아일보를 향해서 우리 편 달라 들었습니까? 대통령 편 들어달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언론사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사 역할을 안 하는 언론사에게 우리가 굳이 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찝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경호처를 향해 뭐하고 있습니까? 악마화시키고 있다고요. 마치 경호처가 무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경호처가 그 무기를 경찰들한테 사용할 것처럼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물리적 마찰이 있어서 경호처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악마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아니겠어요. 자, 어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과 경호처를 향해서 폭력적 수단 절대 안 된다고요. 대통령 영장 관련돼서 사실상 첫 번째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무기를 안 쓴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경찰이 형사들을 조금 적게 투입하겠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더 나아가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측과 어떤 협상으로 하려는 움직임 보셨습니까? 아무 움직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처와 경찰은요. 대통령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체포를 통해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게 바로 민주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어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인 적응할까 봐 잡지 말라는 거냐. 말인즉슨 아무런 협상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무조건 대통령 망신 줘라, 체포해라, 대통령 수갑채워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재명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래야지 개딸들이 머리가 튀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야지 개딸들이 도파민이 뿜뿜 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진상규명, 사실관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윤 대통령 망신 주기가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부안해동하고 있고 지금 그런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의 특정 언론사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면요.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극적인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형, 총 맞아도 심지어는 카톡 검열까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막말들을 쏟아내는데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이라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요. 진짜 이 수사기관을 버텨낼 수 있는 국민들 없어요. 그야말대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당장 어제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카톡이 무슨 성역이냐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신 카톡부터 까라고요. 당신은 핸드폰 경찰에, 검찰에 한 번도 제출을 안 해놓고 왜 니들이 뭔데 국민들의 카톡을 성역이냐 많이 논하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국민들 이틀만 쉬겠다라는 거죠. 왜냐? 그 여론이 자신들한테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듣기 싫고 자신들이 보기 싫은 여론은 어떻게든 입틀막 하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까지 서서히 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오죽하면요. 오늘 새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이라고요. 장문액을 썼습니다. 장문액을.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얘기냐? 되게 길죠, 친구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대통령에게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경찰 공수처가 대통령을 남미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이 안 된다. 더 나아가 경찰 경호처 협의할 준비, 제3장소 방문 조사 검토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공수처 경호처하고 경찰과 공처가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대통령 체포하려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나라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 대통령 있습니까? 무죄 추정 원칙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경수처에 불법 부당한 체포 영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경찰들, 심지어 그 속에서 민주당이란 정치적 배경, 근데 이런 집단들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특정 언론사들이 받아쓰기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사실관계들을 우리가 더 알려야 된다고요. 왜냐? 잘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실관계들을 알려서 지금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현장에 함께하고 있고 더 많은 2030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목소리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 여러분들? 아무리 기성 언론사들이 민주당식의 말을 받아쓰기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찰과 공수처가 민주당에 부안해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경호처를 흔들려고 하고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경호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놀리면 되죠. 어떻게? 경찰이 귀저귀 찬다고요. 등치는 이만해. 네, 등치는 이만해. 마동석 같은 분들이 막 귀저귀 차고 다니신 여러분들, 이 얼마나 웃깁니까? 네, 자,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 하나 때문에 추락하고 있는지 우리가 강조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 자, 크게 두 가지로 대처하면 되죠. 첫 번째, 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 함께 목소리 내는 것이고, 두 번째, 뭐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의원들 나오라 그래야죠. 네, 저번에도 관저로 44명 나와서 영장 맞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나오면 되는 겁니다. 실제 지금 들리기로는요. 자, 2차 체포 영장 때도 관저 항의 방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얘기는 1차 방문 때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문자 주세요. 전화 주세요. 이번 주 안으로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언제라도 나올 수 있도록 빨리 나와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왜냐?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엄포를 놓고 있어요.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하면 현행범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이미 팩트체크를 해드렸죠. 뭐라고요? 안 된다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를 못한다고요. 왜냐? 법에 나와 있잖아. 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폭행, 협박 안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 못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특수공무방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다중의 위력을 보여야 되고요. 위험한 물건은 휴대를 해야 돼요. 다중의 위력 안 보이면 되죠? 위험한 물건 휴대 안 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 엄포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찰 직무대행은요. 일선 경찰분들만 귀저귀 차게 만들지 말고요. 너도 귀저귀를 차. 예? 왜 우리 일선 경찰분들만 귀저귀 차게 만듭니까? 너도 귀저귀를 차. 아니, 더 나아가서 이재명도 차고 민주당도 차고 개딸도 차고 다 차십시오. 왜 경찰들만 귀저귀를 차? 그분들 뭐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차, 다 차. 돈이 없어 내가 사줄게. 내 사줄게. 주소만 불러 내가 그냥. 아유, 그냥 하는 짓들을 보면요. 뭐 하는 겁니까? 협박밖에 없어 어떻게 된 게. 네? 수사기관이라는 곳에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뭐만 하고 있습니까? 엄포만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엄포만. 니들 체포할 거야? 니들 구속할 거야? 조심해. 우리 경찰이야? 공수처야? 민주당이야? 라는 식으로 엄포만 놓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귀저귀를요 일선 경찰들만 차게 하지 말고요 니들 다 차라고. 다 차십시오. 그게 하나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사기로 아닌 곳이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을 반협박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얼마 전에 제가 까드렸죠. 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됐나라는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윤상현 의원이 제보 받았다, 조만간 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실제 이 사람 누구라고요? 서울중앙지법의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방송해드렸죠? 느그 처장 남천규 갔다 왔지? 라고까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돼가지고요 윤상현 의원이 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자, 오늘 10시입니다. 그리고 10시 20분이에요. 오늘 윤상현 의원이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2차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과연 윤상현 의원이 어떤 얘기를 꺼낼지, 과연 이와 관련돼서 실명이 거론이 될지 우리가 보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우리가 이런 여론을 또 띄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처 경찰 여러분들은요, 귀저귀를 지금부터 차세요. 귀저귀를.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라고 2박 3일을 귀저귀를 차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십시오. 왜냐? 앞으로 터져날 폭로 하나하나가 당신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당신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 거니까요. 지금부터 당장 귀저귀를 차세요. 그렇지 않으면 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사기관이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는지, 이들이 얼마나 광란의 칼춤을 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현장에 나와 목소리 내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전화 문자 주세요.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지키라고, 이 나라를 지키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 지지율이 벌써 6차례나 40%가 넘었다고요. 지금까지 6개의 여론조사한 결과 대통령 지지율 모두 다 40%를 넘었다는 겁니다. 즉, 튀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뭐라 말씀드렸죠? 이제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지율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탄핵 반대가 45.6%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 거라고요?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얼마 전까지 JTBC가 한길 리서치 이렇게 보도했다고요. 국민 76% 대통령 탄핵돼야.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만 하더라도 한길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76%가 대통령 탄핵을 찬성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이 지난 시점 대통령 탄핵 반대가 45.6, 과반을 지금 다가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까지 점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중심축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2030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실제 30대만 하더라도 탄핵 반대가 51.8, 과반이 넘어섰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 비율 관련돼 가지고 전체가 45.6이 나왔는데 20대는 그보다 많은 46, 30대는 그보다 훨씬 많은 51.8이 나온 거예요. 즉 대통령 지지에 있어서 2030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까지 더 크게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거죠.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도 지금 2030이 50%를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가짜뉴스에 속겠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생각이 모자라서 이렇게 써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 나온 2030 청년들 저도 많이 만나봤고 제가 인터뷰도 들려드렸지만요 되게 똑똑합니다. 엄청 똑똑해요. 네, 좌파들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딱딱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더 결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논리를 한 번이라도 들은 2030 청년들은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바로 10대들입니다. 10대들. 자, 친구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요 정말 애띤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1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대 친구들은요 여론조사에 안 잡혀요. 왜냐?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런데 10대 친구들이요 진짜 그 현장에 많이 나오고요, 요즘에는 연단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더 응원 보내줘야죠. 그런 친구들을. 네, 이렇게 2030 청년들, 10대 친구들 우리가 더 응원을 보내줘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40대다, 40대 설득해 주세요. 내가 50대다, 50대 설득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2030 청년들 지금 자신들의 또래를 설득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또래를. 네? 지금 2030 청년들을 우리 어르신분들이 설득도 했겠지만 같은 또래들이 설득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뛰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0대 분들은요, 더 많은 40대 분들을 설득하고 50대 분들은 더 많은 50대 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100번 하면요, 1000번도 해보고 1000번 하면요, 10,000번도 해보십시오. 될 때까지 해보는 거면 될 때까지. 네?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더 중요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최근에 정당 지지율 관련돼가지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리얼미터조차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오차 범위 내로 좁혔다라는 거예요. 실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2배가 넘었었는데 1.4%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겁니다. 무려 16주 만에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된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런데 어제 제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했던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도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권 교체론 52.9, 정권 연장론 41.2,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나왔었냐? 이렇게 나왔어요. 정권 교체론 60.4, 정권 연장론 32.3.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로 따라잡혔어요. 이 정도로. 10%포인트 차가 줄어들었어요. 무려 2주 만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모든 여론조사 값에 있어서 하나만 지금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정권 연장론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값이 다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반이 되는 겁니다. 다 수반이 되는 거예요. 말인즉슨 우리 여론이 지금 충분히 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좌파들처럼 카더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좌파들처럼 가짜뉴스가 아니잖아요. 우린 좌파들처럼 무지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때문에 모든 지표가 이렇게 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 공식이라고요. 우리의 승리 공식. 우리가 똘똘 뭉친다라면 할 수 없는 게 없다.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지금처럼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더 많은 분들을 설득한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 싸움 이겨내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냐?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등장하실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부터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경쟁률이 48.6대 1이라는 겁니다. 무려 2,430명이 신청을 했대요. 야, 이쯤 되면은 그냥 생중계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들? 아니, 지금 거의 50대 1인데 이 정도면 헌재가 생중계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오늘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변 안전 우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공처와 경찰이 지금 불법 부당한 영장을 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거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나갈 수가 없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와 관련돼가지고 빠르게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영장 관련돼서 지금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헌재가 아직까지도 내란죄 철회와 관련돼가지고 입장을 표명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야죠. 왜겠습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돼서 각하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건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지만 대통령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언론사들은 뭐라 그럴까요? 분명히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피한다. 헌재 심판은 안 가려고 그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100%예요. 자, 제가 보여드립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어디에 준용한다고요?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말인즉슨 헌재가 오늘 재판을 열매 있어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 재판은요 개정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헌재 오늘 재판 못 열어요. 대통령 출석 안 하면 재판 절대 못 엽니다. 자, 이러니까 오늘 헌재도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 변론기일 불출석 시 2차 기일부터 심리 절차 진행하겠다. 즉 오늘은 헌재 재판이 그냥 빨리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뭡니까? 대통령이 누구와 관련돼서 적어도 정계 선거와 관련돼서는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어요. 왜냐? 문제가 많잖아요. 당장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한다는 대표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측도 지금 이렇게 정계선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 분들이 뭐라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 소속재단 이사장이 탄핵소추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 정 재판관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물론 헌재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분들도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띄워야 될 게 있어요. 띄워야 될 게. 자, 어떤 걸 띄워야 되냐? 선관위가 자료를 깔 수 있게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 자료를 어떻게 깔 수가 있느냐?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우리가 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말씀드렸죠. 헌재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심지어 추가 확보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안 된다고요. 뭐에 따라? 헌재법 32조에 따라서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헌재가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야, 드디어 언론 보도에 떴습니다. 내란죄 수사 검경 기록 헌재가 탄핵 심판에 써도 되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조선일보라는 메이저 언론에 우리 목소리가 띄워지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즉 우리가 이렇게 여론을 충분히 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헌재가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이용을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오는 16일 날 대통령이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는 실제 헌재에 출석을 해가지고 자신과 관련된 변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걸 얘기되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선관위 문제가 있잖아요.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선거 결과 신뢰할 수 있냐? 자, 왜겠습니까? 대통령은요, 국가기관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거죠. 국정원이 선관위와 관련해서 보안점검 방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런 내용이라고요. 실제 선관위의 보안점검 비협조 사례, 사전투표 용지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 확인 경과라는 국정원 문건 2건이 2023년 10월 달에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국정원은 선관위가 점검 시간 제한, 장비 제공 지연, 점검도구 삭제, 자료 제출 기피, 말 바꾸기, 북한의 해킹된 메일 계정 폐쇄, 방관자 태도 등을 점검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국정원을 방해했다는 문건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 만든 것? 국정원이 만든 것.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 문건도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의 추가 선관위 문건 바탕. 즉 이와 관련돼서 뭐 했다는 겁니까? 즉 이렇게 수사가 필요하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서 선관위의 문제점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문건도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문건을 어디서 공개를 해야 될까요? 헌재에서 공개를 해야죠. 왜냐? 그게 바로 대통령의 계엄의 이유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헌재는요, 검경의 수사 기록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사 기록까지도 갖고 오라 하세요.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까지 갖고 오라 하십시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한 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원하는 수사 기록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대통령 측이 원하는 기록들까지도 요구를 하는 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법이 있습니다. 헌재법 31조 증거조사.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쭉 나와 있어요. 충분히 선관위 국정원 문건 헌재에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누구 신청?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서. 즉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히며 내가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 어떤 문제점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문건을 헌재 심판 과정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 법에 따라서.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론을 띄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왜냐? 민주당 좌파들이요, 꼼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꼼수를 썼느냐? 잘 보세요.
자, 실제 민주당 좌파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라고 국회에 통과시켰고 지금 헌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다른 게 아니라 선관위와 관련돼서 어떻게 써놨냐? 되게 두루뭉실하게 써놨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계엄군이 선관위에다가 뭐를 압수했고 뭐를 수색했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네? 지금 민주당 좌파들 주장에 따르면 계엄군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들어갔는데 압수수색을 했대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가서 뭐를 압수했냐고, 뭐를 수색했냐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신규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선관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들은요, 압수당한 게 없대요. 반출된 게 없대요. 물어보는 겁니다. 선관위가 없다고 말하는 압수수색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고. 뭐를 압수했고 뭐를 수색했는지 정당하게 써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루뭉실하게 써놓은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까면 되는 거죠. 까면 되는 겁니다. 왜냐? 실제 이번 쟁점에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군대 동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 뭐 하는 거예요? 헌재에서도 네 가지 쟁점을 표명함에 있어서 가장 네 번째,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궁금한 거예요. 뭐를 압수했는지 이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증거조사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건요. 이와 관련돼서 헌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제대로 찝어줬다는 겁니다. 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영상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정영식 재판관이 실제 국회 측에다가 찝어줘요. 찝어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청구인 책임 묻겠습니다. 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엄군이 영장 또는 계엄사령관에 의한 특별한 조치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압수수색은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예, 압수수색에 관한 시도였다고 보이는데요. 잠깐만. 그 부분은 그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수사기관 조사 내용 중에 그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현장에서 5명 압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하시겠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지금 소추사유에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말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행위 플러스 선관위 직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포함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신문 들어보셨나요? 지금 헌재 재판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매 있어서 어떻게 썼다고요? 두루뭉실하게 썼다고요. 계엄군이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였다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떤 문제? 도대체 뭘 압수수색했는지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첫 번째, 직원 휴대폰. 두 번째, 선관위 전산실 서버. 잠깐 물어볼게요. 그러면 실제 계엄군이 선관위에 전산실 서버를 압수수색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 물어야죠. 맞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 직원 휴대폰은 모르겠고 뭘 물어봤습니까? 전산실 서버를 물어봤어요. 전산실 서버. 헌재 재판관이 물어봤고 그걸 국회 측에서 받았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전산실 서버가 진짜 압수수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밝혀야죠. 왜냐? 선관위는 아니라며. 선관위는 아니라고 하는데 국회 측은 맞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대립되는 겁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서버를 까야지. 서버를 까야지. 실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했는지 까야지. 맞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까고 그걸 어떻게 밝혀? 안 까고. 네? 안 까고 어떻게 밝힙니까? 선관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 문제 없는 거네. 아무 문제. 지금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실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쟁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저들 주장에 따르면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선관위가 안 까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뭐 하는 겁니까? 네 번째 사유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냐? 안 깠으니까. 근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깐다라면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선관위가 어떤 것들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전후 배경 속에서 우리는요, 이런 문건들을 까는 겁니다.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선관위 보안정보 방해라는 문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국정원이 보고한 선관위 해킹 취약점, 북한 해킹 사례, 보안정보 비협조 이런 문건들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이 있어서 뭐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에 따라 선관위 데이터까지도 전산실 서버까지도 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왜 가능하다고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헌재법 31조 증거조사.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탄핵소추서에 들어있는 그 압생 영장 관련돼 가지고 정말 선관위가 데이터를 전산실 서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띄우자라는 겁니다. 여론을 띄우자라는 거예요. 왜냐? 헌재했잖아요. 어떤 것? 경찰, 검찰의 체포, 수사 과정들 했잖아요. 니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우리가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왜냐? 쟁점 중에 하나고 이들이 탄핵소추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정리되드려 친구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죠? 전산실 서버 분명히 헌재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 측도 받았어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까면 되는 겁니다. 그걸 깔 수 있는 지금 발판이 헌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하면은 헌재는 당연히 선관위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문건과 자료들을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과연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깔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 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갑시다. 헌재에 갑시다. 헌재 게시판에 가서 우리 하자고요. 어떻게? 선관위 전산실 서버 데이터 공개하라. 뭐에 따라? 헌재법 31조에 따라서. 우리 친구 여러분들 헌재 게시판에 가서 글을 써주십시오. 3가지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라.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선관위 전산실 서버와 관련된 내용을 증거조사해라. 이 3가지를 우리가 같이 외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생긴다고요. 어디에서? 헌재 재판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깔 수 있는 배경과 법적 그런 근거들이 명확하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슈퍼챗 읽어드립니다. 우리 박승환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김정훈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래도 김정훈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 열망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 안창민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여석숙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볼펜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 진실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권선자님 감사합니다.